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3명의 여성 후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저희 경향TV 게시판을 통해서도 그 3명의 여성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저희가 이제 집계한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응답자 13만 명 중에서 74%가 서미아 후보를 지지한다고 꼽았는데 이거 놀라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집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와이프가 엄청 그 고관여층이 알고 가끔 이제 찾아보는데 그 연설 쇼츠를 봤나 봐요. 너무 멋있다. 오히려 장애를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지 아예 모르고 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저분은 내용 되게 좋다, 울림도 좋고 저분이 저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만 투표가 나오니까. 이유가 있구나.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십니까? 서미아 의원을 최근에 몇 번 마주쳤거든요. 아 방송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이러면 잘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 누굽니다. 그러면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응원합니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미아 의원이 막 선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쪽에도 막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얘기를 굉장히 소신 있게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미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인생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 인생의 우여곡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굴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쭉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미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망막색소 변색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된 후천적 케이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지금 시각장애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 다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지 자체가 없어. 그때는 그때는 없었지. 그 당시는 네. 그래서 서미아 의원이 대학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에서 좌절을 맛본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다가 30대에 다시 한번 또 위기가 찾아온대요. 30대 위기가? 네. 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 다리가 거의 막 다 복합골절로 다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계속 누워만 지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 말고는 다 너무 멀쩡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때 깨달았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36세의 나이에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복지학과에 입학해서 늦가기로 대학에 가고 다시 네.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장애 여성 인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전남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하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경력, 이력을 인정받아서 2010년에 목포 시의원으로 시의원에 당선이 됐고 직능대표로 장애인 직능대표로 비례대표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대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을 박사과정으로 받아주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었대. 쉽지 않죠. 근데 유일하게 조선대에서 받아줬대요. 호남이네. 네, 조선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받아줘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시의원 활동도 하고 대단하시다. 장애인 관련돼 있는 조례안도 굉장히 많이 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 넘는 장애인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야. 그리고 2024년에 국회. 민주당 국회 총선 비례대표로, 비례로 네. 다시 또 입성을 해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정말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 차례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연설을 들으면 사람들이 우현 씨 진정성 있게 느끼는 게 아마도 그 역사, 개인 생애사가 그 글과 말에 잘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배지영에서 서미아 의원님 처음 이제 같이 촬영하고 방송이 다 끝나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윤혜 씨 나는 안 돼도 상관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 돼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카메라 꺼진 다음에 카메라 다 꺼진대. 진짜 우리 이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진짜 이분은 되게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오죽했으면 자기가 나왔겠냐고. 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네. 힘든 상황이었으면 그런 진정성과 그리고 이분이 되게 호감형이세요. 맞아요. 진짜 방송을 해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야. 굉장히 밝으세요. 네. 밝고. 그래서 직접 만나보면은 진짜 누구든 아 이분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처음만 하더라도 서미아 후보가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도약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표심이 지금 수직 상승해 가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엔 3, 4위권이었는데 이제는 더 앞으로 가려고 그래 보니까. 혹시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혹시 모른다는 얘기 나와 지금. 왜냐면 네. 맨 처음에는 사실 최민희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왜냐면 여성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니까 최고위원회 그 견제하기 위해 누구를 해야 되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르다 보니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꼭 여성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진정성이 있다 매력이 있다 그리고 네. 이분을 그 민주당의 얼굴로 하고 싶다. 왜냐면 사실 최고위원 정도면 민주당의 얼굴이잖아요. 얼굴로 나온 사람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집단을 대표한다고 하면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분들로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의제를 설정해야 네. 되는 상황인데 서미아 후보라면 저 울림 있는 목소리로 울림 있는 말투로 진정성 있는 말투로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고 여성을 대표할 수 있고 호남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게 전략 투표가 아니어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민주당 그 당 경선 룰에 여성 최고위원한테 가점을 사실상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5명 안에 여성이 잘 못 들어가. 잘 못 들어갔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네. 밑에 순위를 차지하더라도 여성은 무조건 한 명 들어가게 만드는 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성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벌써 근데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원래 생각하지도 못했던 서미아 의원이 쑥 들어가가지고 지금 최고위원에서 더 순위가 올라가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 막 구도 싸움, 개파 싸움처럼 비춰지는 측면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탁 돋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비교가 돼요. 다른 이제 여성 의원분들이랑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한 표 줍쇼 막 이러다가 정책 비전 없고 막 그리고 막 볼콕 논란도 있고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데 본인은 진짜 그 정책과 비전과 진정성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니까. 약간 반사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께서 이제 연설을 하실 때 너무 그건 저도 충격과 공포였어요. 공포. 아 진짜 충격과 공포. 아니 왜냐면 저분이 왜 압정성 있잖아. 왜? 저분이 앞으로 민주당의 얼굴이 돼갖고 우리가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그냥 국민과 대중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최고위원이 한 표 줍쇼 했던 분이 최고위원이 돼갖고 나중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저분의 얼굴로 치른다고 저는 공포스러웠어요 사실. 줍쇼는 진짜 그리고 좀 너무했어. 지금 극우나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의 과거가 계속 파묘가 되고 있어요. 황금동 책부터 네. 시작해갖고 아나키 시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과연 이게 민주당의 얼굴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만 대통령 지지율에서 저는 되게 주목했던 부분이 2030이 남녀 구분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네. 부분이 많이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지지 안 했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2030이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거의 그냥 맡겨놓은 표라고 생각했던 2030 여성들의 표가 떨어지는데 하원기 소장이 자주 얘기했잖아요. 맡겨놨냐 표. 네. 그게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민주당 여성 의원분들의 그러니까 게임 용어인데 트롤링. 그러니까 약간 같은 편인데 일을 제대로 못 해갖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주는. 그 집단의 예. 네. 아니 우리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대표하는 사람이 저 얼굴이라고? 나는 그거 동의 못해. 왜냐면 볼콕해갖고 아양을 떨어야만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나라는 거를 2030 여성들이 못 받아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안 사건이나 그 안전 이슈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서미아 후보의 궁금하다. 그 선전이 굉장히 소중했던 돋보인다.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라 말씀 주신 건데 그리고 서미아 후보는 아까도 설명 주셨지만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또 갖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기대해도 되는 사람인데 그치.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굉장히 신기한 거고 어제 우리 방송 나온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면서 TK인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선출직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한 시도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최고위원 선거 도전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 모두 다 주저하기도 하고요. 내가 또 도전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맞아요. 거고. 네. 더구나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인지도가 현격하게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벽에다 대고 그냥 막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생각 아니고서는 대구에서 김부겸 연설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아요. 지역적 기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구도에서 내가 진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 갖고 있지 않으면 도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우리 공명을 바라고 있는 와중에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예요? 주석 야청 호남의 민심입니다. 주석 야청 정구승 변호사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낮에는 김민석 후보 쪽에 줄을 대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새가 세 보이지만 사실은 밤에 우리 편 다 든다라는 식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라는 뜻이에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자들이 이런 말 하는 거는 뭐 자기 정신 승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호로 우리 밀리지 않아라는 네. 거를 외치기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사실 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최고위원 후보예요. 그리고 그럼 호남 사람들이 이중적이란 겁니까? 사실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네.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것도 되게 네. 잘못된 거. 그거 여기에 그 이 표현에 사실 역사가 좀 있잖아요. 맞아. 네. 네, 뭐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걸 무슨 최고위원 후보가 해요. 저는 아까도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분들 얼굴로 우리가 나중에 총선을 치러야 되고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니 이제 갈라치기를 하더라도 호남과 전북을 갈라치더니 이제는 지지자들도 이렇게 갈라치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정구승 변호사의 맥락을 김용 후보도 좀 지적을 했는데 여순 사건이라든가 한국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호남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군경과 무장대 사이에서 네. 낮과 밤의 깃발을 달리하는 그런 걸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고 기억이 있는데 마치 그런 역사를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현실 부정 욕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정청래 바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낮에는 다 뭐 정청래 욕도 하고 뭐 이러지만 네. 실제로 돌아가면 그래도 정청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세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열세에 놓여 있다는 걸 사실상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니 그 다른 거 또 얘기하겠지만 호남을 뭘로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호남을 뭘로 보고 호남을 뭘로 보고 호남 사람들이 낮에는 와가지고 막 마음에도 없는 얘기 떠들다가 밤에 가면 본심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사실은 그 본심을 숨기고 나는 원래 정청래인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김민석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낮에 정청래 욕을 막 하고 네. 난 다음에 밤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난 정청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호남이 높은 민도를 어떻게 보고 그 지역구가 전주 아니세요? 아니, 그리고 대체로 이게 낮밤 비율을 했을 때는 낮에 이렇게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배경이나 힘이 있다라는 그렇죠. 표현인 거고 그러면 낮에 왜 김민석을 지지해 그 얘기는 이재명 정부니까 그런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보다 우리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이 흐름이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응답하라 그 포스터랑 같이 해갖고 호남 네네. 했을 때도 영남의 깨시민들이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게 반대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깨어 있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이 승리한 영남 쪽은 깨어 있고 네. 그렇지 못할 거로 예상되는 데는 깨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지지자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정신 승리도 있고 내부 붐업도 괜찮은데 후보들이 그런 걸 건들면 안 되죠. 그렇죠. 유권자인데 네. 그분들도. 근데 지금 급하니까 꺼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질 때 진면목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질 때 진면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질 때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거나 이 사람이 나중에 쓰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 호남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총선 때 그 비난을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호남분들이 폭이나 좋아하시겠어요. 걱정이 많이 저는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을 쭉 지켜봤을 때 이건 아주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 누나가 제일 나빠. 아니, 봐봐요. 이게 정치인이라는 거는 네.
흡입력, 대중을 약간 흡입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런 그런 매력들도 되게 필요한 맞아요. 네. 연예인과 비슷한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대중의 들어요.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딱 그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부터 저는 대중을 압도하는 흡입력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연설을 들어봐도 호소력이 거의 없고 그리고 흡입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네. 있고 감기약 성분부터 해가지고 정권 교체 되게 실수들도 많았잖아요. 그 대응하는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수님 그런 직업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경영 교수를 하지만 네. 교수도 흡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그거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애들 다 자요. 최소한 이거- 학생은 잘 수 있는 자유라도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조회수 100만 회짜리다. 아니. 저 이제 개인적인 견해. 네, 약간 의견 피력을 네, 했다고 저의 보면 의견입니다. 되는 건데 네. 아무튼간에 뭐 그런 그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낮밤에 뭐 한다는 표현이 정치적으로 언론 기사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림으로써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2021년 6월에 조선일보가 쓴 기사입니다. 낮에는 친문, 밤에는 친 이재명. 주문 야명의 의원들의 이중생활. 낮에는 친문이죠. 왜? 네. 문재인 정부니까요. 밤에는 이재명.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런 관용어구로 언론에서 상당하게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석 약청을 했다. 요거 정말 모르고 했으면 인정합니다만 알고 했다면 진짜로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핵심을 찌른 거네요. 지금 이재명 정부 하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는 얘기를 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친청에다 가 있어 마음이. 이게 일종의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미래 권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나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새가 만들어질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임기 말에 가능한 얘기. 네. 쉽게 말하면 네.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뜻은 정청래 후보는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청래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뭐 치를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메타인지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된다. 미래 권력이라면서요. 좀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낮밤에 이렇게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흔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쥐라고 부르거든요. 네, 박쥐. 박쥐가 사실은 동물 자체의 잘못은 없지만 네. 상당히 관용어구로 안 좋게 쓰인단 말입니다. 근데 호남의 민심을 사실은 박쥐 같은 종자에 비유했다라는 유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나. 이건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거기가 당원 베이스가 거기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인 게 그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정치가 안 맞는다고 이분이 성격과 성향이랑 그래도 안 돼요. 힘들어요. 애들 다른 찾다고. 직업을 좀 변호사 하시면 되잖아요. 변호사도 변론 잘해야 돼요. 흡입력 있게. 왜 변호사 무시하지 마세요. 어쨌든 힘들어.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하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네. 부분 좀 그러니까 아쉽다. 본인 고향도 전북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가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할지. 정무적 그렇지. 감각 그거 이거 진짜 정무적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훈련을 시켜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영관님 같은 경우에는 구교형 왜 이리 귀여움 해주셨는데 네. 가까이서 보면 더 귀여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재미 들려서 뭐 농구복 입고 다니다가 이제 야구복 입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야구까지 넘어오시네. 옷이 이것밖에 없대. 이런 옷들 막. 집에 이런 옷이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귀여움을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좀 해주시고 CA님은 호남 당원들이 베트콩입니까? 아주 숨쉬듯 호남 비하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반응이 실제로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아름다운 그녀 53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수중포파다님이 호남에서 김민석 악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용 서미아 후보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구승 만세 해주셨는데 뭔? 정구승 만세는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왜 나와, 지금? 네. 그 호남 민심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 로펌 다 같이 동업하는 친구 중에 2명이 한 명은 목포, 한 명은 광주. 그래갖고 통신원들이 있구나. 네, 통신원들이 있죠. 네. 가족들한테 물어봐라. 아. 그래서 물어봤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서울 알아. 잘 모르는데 이미 호남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불안해했어요, 사실은. 결과에 네, 대해서. 왜냐면 네.
저쪽 조직도 되게 강할 거고 왜냐면 전임 그 당 대표잖아요. 아, 그리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막 네. 특보를 막 천장 단위로 뿌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공천도 했으니까 시의원, 뭐 구의원 이런 단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많이 된다. 특히 호남은 사실 공천이 되면 승리하는 지역이니 그 조직이 얼마나 강하겠냐. 그래서 막 걱정을 많이 했더니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부모님이 이제 호남 분이신데 70대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꼭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틀릴 때도 있대. 뭐 국민의당 그 찍을 때도 부모님이 먼저 그쪽 국민의당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할 때 보면 거의 쪽집게처럼 바람을 잘 읽고 70대 분인데도 그렇게 하더라는데 이번엔 부모님이 입에서 그냥 툭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청래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도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이 호남-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분인데 이미 많이 네,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분이 마지막에 선거 결과를 딱 맞출 정도로 마지막에 바꾸는 분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호남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어떤지 알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호남이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혼내 주신다. 그러면 호남이 또 한 번 나라를 구한 거예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제가 또 호남 사람이니까 잘하시라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양무 호남 그다음에 양무 호남? 뭐라고 하죠? 호남이 없으면은 나라도 없다는 취지의 이순신. 것들 예, 이렇게 예. 표현을 좀 하는데 우리 방송 매일 보시는 이제 성종성님이 그 호남은 영남과 달리 직접 주체적으로 뽑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호남인들의 선택을 확인하실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포켓몬 마스터님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신인규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직접 만나 뵀었는데 네. 시사계 곰돌이 푸교영 만세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저를 직접 만난 분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슈퍼챗에 곰돌이 풀을 이제 네. 확인시켜 주셨네요. 감사드린다는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 전설의 고래산삼에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씨종 산양산삼 추출액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뿐인 담았습니다.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 농도와 빠른 흡수 비교 불가인데요. 25,000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더욱 활력 있는 여름을 위해 산삼 순백이 정말로 좋습니다. 자, 1+1입니다. 60병과 함께 10병을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 계속됩니다. 가성비 최고 산삼순백, 가족의 건강은 물론 귀한 선물로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 순백 구매는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 문의 1666-10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32만 원의 혜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으실 수 있고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잘 가입이 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